CRUD 문제예요. CRUD 문제. CRUD 문제 풀어볼 건데, 우선 문제를 전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풀어야겠습니다. 여기서 풀겠습니다. 전체 여기서 풀까? 그냥 여기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석 처리하는 거 지우셨으면 이 안쪽에서 실행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 기본 문제 3개 있죠. 거기에다가 추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다루는 건 이제 CRUD예요. CRUD. 여기서 다루는 건 CRUD인데, 이게 CRUD가 뭐냐? 자,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거의 앞 글자를 따서 CRUD라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성, 읽기, 수정, 삭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접속은 세연결로 해도 되고요. 문제 수업 페이지에 있고요. 이 정답도 있는데 풀이하고 나서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어떻게 할까요? 쇼 해야죠. 복수용으로 써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이제 실행하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택 use 하시면 됩니다. MySQL. 자, 지금 사이트 1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이거 실행하면은 바뀝니다. MySQL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리스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show databases 했듯이 show tables 하면 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에 나오는 정보들은 이제 실제로 실물 파일에 존재합니다. 보여드린 적 있죠? 파일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에 XAMPP 폴더로 가서 MySQL에 데이터 가면은 지금 선택한 게 MySQL이니까 여기 안에 실물 파일로 존재해요. 이벤트, FUNC 여기 보이시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MySQL을 설치했어요. MySQL을 설치했는데 이 안에는 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요게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리고 헷갈리니까 DB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테이블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인 거죠. 어, 얘는 MySQ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는다, 이거는 좀 더 큰 범위라서 정확하진 않고요. 좀 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테이블의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describe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저는 이벤트를 볼게요. 이것도 키워드네요. 이벤트라는 말도.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벤트라는 테이블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이 명령어를 쓰지 않고 보려면 왼쪽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테이블 보고 이벤트 테이블 이름 클릭한 다음에 F6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뭐 데이터 타입, 행 이름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생긴 모양까지 봤고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선택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쉽죠? use 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테이블 리스팅 똑같고요. show tables. 자, 그러면 다음 거. 기존에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제인데 뭘까요? 드랍이랑 딜리트 중에. 그죠? 드랍이죠. 구조니까. 그래서 드랍 데이터 베이스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A1까지만 하면은 그냥 지우는 거죠. 이거 실행해보면 doesn't exist 없다고 나와요. 없어서 못 지우는 건데 지우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라는 걸 써줘야죠.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안 지울 거니까. 그러면 실행해보면 경고 하나 나오죠. 해봤는데 없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에요. create A1 이거 맞나요? 해보면 되겠죠. 문법 모르죠. 자, 뭘 생성해야 되는지 명시해주지 않았어요. 데이터베이스 만들 거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은 뭐 동일하게 use A1 하면 되는 거고. 만들었는데 여기 안 보이죠? 새로 고침하면 됩니다. 하기 전에 이거 클릭해야 돼요. 루트.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쭉 데이터베이시스 하면 됩니다. A1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 확인. 그 안에 있는 테이블 확인. 뭐 그냥 쇼 테이블 쓰면 되죠. 그러면 이 A1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A1 안에 있는 테이블 목록이 나오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들고 나서 뭐 딱히 바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하고 뭐 본 것밖에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 어, 음, 지금 보면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네. 아니다. 그림 말고 A1이 있죠. 이걸로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게시물 생성, 여기 테이블 있고요. 그리고 또 게시물 테이블, 이게 처음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DB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테이블이 있는 거죠. 테이블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안쪽에서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은 엑셀 시트 한 개 있죠. 이런 식으로 시트 추가하면 되잖아요. 요게 테이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여기에다가 뭐 번호, 뭐 이름, 나이, 뭐 성별, 뭐 지역, 뭐 이런 거. 지금 이 열려있는 파일이 아티클 테이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티클 테이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이런 뭐 메타데이터 없이 여기에다가 글을 작성하겠대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에 이름부터 뭐 해당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타 다른 옵션도 집어넣어야 인서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한 줄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컬럼, 여기가 로우. 다른 용어도 있지만 컬럼이랑 로우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시물 데이터를 만들려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 돼요. 일단은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아티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엔터 두 번에 탭 한 번. 그래서 이제 타이틀과 바디를 만들면 되는데, 바디는 이제 아시다시피 키워드가 있죠. 예약어, 뭐 키워드 이름 설명했죠. 그래서 그 기능을 마비시켜야 되니까 백틱으로 감싸야 되고, 그리고 이 수업 페이지에 여기 타입 보시면은 바차라고 있습니다. 바차. 얘는 문자형 타입이에요. 문자형. 수업 페이지 여기 보시면 돼요. 바차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와 바차의 차이점은 길이 변화 여부입니다. 보시면 캐릭터는 고정 길이고 바차는 가변 길이에요. 얘는 변형이 가능한데 얘는 고정된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백으로 채우냐 안 채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캐릭터로 10이라고 했습니다. 캐릭터 10. 그리고 또 뭐 바차 1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칸 공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고, 캐릭터 10에 가차 10이에요. 그리고 각각 문자를 A, B, C, D, E 5개 넣었습니다. 그죠? 10칸짜리인데 5칸만 차지하고 있죠.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여기가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안 넣었으면 남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바차의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여기 그대로 빈 공간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뭐 다루지 않고요.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이라 이 메모리는 시연어에서 다룹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뭘 쓰든 상관없으니까 가차 100. 그래서 이제 타이틀에는 문자가 들어가고 가차니까 바디에도 뭐 문자를 넣을 거야 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바디에 문자 넣고 뭐 타이틀에도 문자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뭐 타이틀을 뭐 인서트 인투 어쩌고 할 때 숫자를 써봐야 그 숫자도 문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숫자형 타입이랑 문자형 타입이랑 숫자형 타입 잘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보통 이제 문자는 캐릭터, 뭐 텍스트, 바차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뭐 숫자는 인트 같은 게 좀 많이 붙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플롯, 여기는 소수점이 있는 소수, 실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 100자. 만약 본인이 제목을 100자로 설계했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이 100자가 넘어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건데 뭐 그럴 때 뭐 200, 300 뭐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됩니다. 이거는 허용 용량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바디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대신에 이거 바디는 본문이니까 본문이라는 점에서 제목보다는 길어야 되니까 텍스트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데이터 타입이다 보니까 이 용량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타입마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범위까지 허용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도 그 범위에 해당하는 타입으로 써줘야 되겠죠. 텍스트는 이제 가변 같은 건 안 따지고 긴 문장을 저장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만든다는 말은 테이블의 구조를 짠다, 뭐 설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설계를 한 정도일 뿐이고 지금은. 그리고 여기서 바차랑 텍스트 이 속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 속도,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리고 뭐 설계를 했는데 여기다가 쉼표를 찍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칼럼을 2개만 넣을 거니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넣을 거 있는 게 아닌 이상 쉼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러고 실행하면 잘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류 발생합니다. 문법 오류.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썼다, 뭐 그러면 다른 칼럼 이름이랑 뭐 그 안에 들어갈 자료형 써줘야죠. 그리고 뭐 지웠고 뭐 실행하면 이것도 있다고 나올 거예요. 이미 있다고. 그래서 이미 테이블까지 잘 추가됐고요. 그럼 이제 확인해야죠. show tables.
그리고 이제 리스팅 했고 구조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DESC 하면 되죠. DS. 그러면 A1 하면 되나요? 자, 지금 구조 확인하려는 그 뭐죠? 구조까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어떤 구조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테이블이죠. 그래서 아티클이에요. 테이블의 구조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정했던 대로 들어가 있죠. 타이틀은 바차에 백자, 그리고 바디는 텍스트. 그러면 이제 데이터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인서트 하면 되는데 어디에다 하면 될까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DB인지 테이블인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데이터 추가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 했죠? 그렇죠, 테이블이죠. 아티클 해주고 넣으려는 거 set 타이틀은 제목, 그리고 한 개만 넣을 거 아니니까 쉼표 써주고 바디는 내용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작은 따옴표 썼는데 이 문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 이러면 이제 데이터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우리가 방금 만든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얘네는 다 지우고 타이틀, 바디, 제목, 내용,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내용 추가한 부분이 인서트를 해줌으로써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조회는 어떻게 할까요? 조회는 출력이죠. 다른 말로 출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려는 게 타이틀만이니까 타이틀 써주고, 타이틀은 이제 아티클 테이블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러면 제목만 나오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아티클 테이블이죠. 그러면 그 테이블에서 타이틀 컬럼에 있는 거를 다 보여줘 라는 겁니다. 컬럼이 타이틀인 것들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뭔지 보려는 거예요. 두 개 다 보고 싶다, 둘 다 써주면 되죠. 이렇게 쉽죠? 이제 제목이랑 내용 잘 나오고요. 지금은 보시면 타이틀 바디 컬럼에 데이터 뭐뭐 있는데 이걸 확인한 겁니다. 타이틀 바디 컬럼의 내용. 그쵸? 근데 이걸 여기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바디 타이틀은 뭐 순서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타이틀이 앞에 있지만 바디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쉽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타이틀 바디 썼다가 바디 타이틀 쓰면은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 테이블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실행한다 해서 그냥 보는 것만 이제 바디가 먼저 나오게 하겠다 이런 거지,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전체 조회를 해보면 잘 나오죠. 딱히 순서 같은 거 지정 안 했는데 테이블의 구조대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또 하나 추가해요. 위에 거랑 동일하죠. 뭐 인서트 인투 했던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실행하고 이제 제목이랑 내용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제 추가하고 나서 보니까 조회하는 방식은 똑같죠. 근데 이제 구별은 안 돼요. 뭐가 똑같으니까 뭐가 먼저 쓰인 건지 알 수 없어요. 분명 테이블을 설계한 시점이 있을 거고 그 이전에는 뭐 데이터베이스 생성한 시점이 있을 거고 뭐 아티클 테이블을 만든 시점에는 컬럼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또 엑셀로 나타내 보자면 네, 이 상황입니다. 똑같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여준다면 의미가 없죠. 이것도 뭐가 먼저 쓰였는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써야 돼요.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테이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서 데이터는 총 몇 개일까요? 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거. 4개죠? 단순하게. 대신에 이거를 컬럼끼리 짝지어 보면은 이렇게 묶음 단위로 봤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묶어라 약간 이런 거는 말 안 했죠. 타이틀 컬럼에 데이터는 이렇게 묶는 게 맞고 바디 컬럼의 데이터는 이렇게 묶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따지려는 거는 이 시점별로 넣은 데이터예요. 이러면은 이제 로우 단위, 이러면 이제 행 단위. 한 번에 그 인서트 할 때 이렇게 넣었잖아요. 같이 한 번씩 2번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거 두 개가 한 묶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좀 따지고 보면 이상해요. 이 넣고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분명히 타이틀 바디라는 칼럼을 부여했는데 정작 데이터를 넣고 보니까 얘네 두 개가 구별이 안 돼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말했던 식별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거예요. 테이블은 엑셀 파일 하나고 이제 테이블 구조를 바꾼다는 거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테이블의 구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당시에 했던 그 구조입니다. 컬럼 구조. 그래서 이제 테이블 구조를 수정할 때 알터 테이블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떤 테이블인지 말해줘야 고칠 수 있겠죠? 테이블. 자, 이렇게 하면은 아티클 테이블을 고치겠다, 수정하겠다 라는 거예요. 컬럼을 추가하려는데 추가할 컬럼은 id예요. id 컬럼. 그거를 이렇게 써줍니다. add 컬럼 id. 컬럼이라고 하면
이 타이틀이나 바디 같은 요소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도 컬럼의 이름인데, 새로 추가하려는 컬럼의 이름인데, 처음에 테이블 설계할 때 컬럼 어떻게 했죠? 어떤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의 데이터가 들어올 거다 라고 해줬죠. 그러면 아이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생긴 컬럼이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뭐 이 아이디라는 거는 번호로 구별할 거니까 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올 게 뭐냐에 따라서 좀 데이터의 타입이 바뀌어야 되니까, 뭐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id 1, 2 이런 식으로 1번 글인지 2번 글인지 식별할 수 있게. 근데 지금 보면은 엑셀 파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잘 안 하잖아요. 칼럼 간의 순서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중요도가 높을수록 앞으로 나옵니다. 왼쪽으로 중요도 순으로 해놓는 게 관례고, 근데 이게 사람의 기준이 달라서 딱 어떻게 정해져 있다, 뭐 정형화된 틀이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ID 컬럼만큼은 이 맨 앞에다가 배치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ID 컬럼은 어디에 생길까요? 그렇죠? 맨 뒤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ID, 타이틀, 바디 이런 순이잖아요. 그쵸? ID가 맨 앞 컬럼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타이틀이 1번인 거고. 그럴 때는 이제 퍼스트를 쓰면 됩니다. 퍼스트. 자, 퍼스트까지 쓰고서 실행하면 잘 되죠. 그리고 뭐 DESC 했을 때 쓰고 지울게요. 아이디가 1번이죠.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퍼스트를 빼고 보여드릴게요. 빼고 이제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날리고, 다시 선택하고 추가된지 확인하고 테이블 만들고 구조 확인해주고, 그래서 이제 버스트 없는 상태에서 실행하고 구조를 확인해보면 아이디가 맨 마지막에 있죠. 아이디라는 컬럼을 추가할 때 이 퍼스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이게 ID 컬럼의 값이 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ID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네, ID 컬럼은 널이에요. 그러면 널이라는 말은 데이터가 비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 공백이랑 0은 다른 뜻이에요.
괜찮은 자료를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여러 사이트 있죠. TCP 여기 괜찮으니까 처음 본 거 있으면 여기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빈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빈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빈칸도 문자에서는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 공백이랑은 달라요. 그러면 왜 널인지, 왜 비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해요. 비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인서트 인트 할 때 아이디에 대한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는 뭘로 하겠다 라고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디라는 컬럼 만들었을 때 널일 수밖에 없죠. 데이터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생성만 했지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널인 겁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컬럼의 값을 채워야 돼요. 자, 이 상태랑 이 상태 똑같습니다. id 컬럼 추가만 한 상태고 값은 아직 안 채웠어요. 그러면 id 값을 1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컬럼 안에 값을 채우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해야죠. id에 1을 집어넣겠다인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isNull이라고 되어 있죠. isNull은 뭐냐면 자, isNull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널인 데이터를 isNotNull은 널이 아닌 데이터를 줘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보이시죠? 컬럼 네임.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where id는 null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is null로 해야지 는 null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이 null 자체는 비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기존 데이터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is null. is도 키워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실행해보면 둘 다 1이에요. 널 값이 1로 바뀌게 되는데 이 is null은 이거 null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조건 자체는 id가 null이면 이 부분 id가 null이면 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 null인 공간에 id는 1 넣을 거고 null이 아니라면 안 넣을 거고요. 성공했으니까 조회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둘 다 바뀐 채로.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성공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셀렉트 해보니까 변한 건 딱히 없죠. 그 이유는 이 where라는 절 자체가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where 절은 어떤 조건을 나타냅니다. 업데이트 아티클 뭐 set id는 1, 이거는 그냥 id는 1로 해버려 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뭐 where 절 붙이는 경우엔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걸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를 하나 더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따져봤을 때 true면 맞으면 true고 아니면 false예요. 그래서 이제 true면 여기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요게 false면 실행 안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이 돼도 뭐 조건 여기서 false를 리턴 받았으니까 여기 실행 안 한 거고 그냥 성공했다고 퉁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회했을 때 둘 다 1인 거고.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 의미가 없죠. 뭐가 쓰였는지도 구별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데이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id라는 식별자를 넣었죠. 그래서 다시 id를 한 개만 2로 고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실행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의미가 없죠. 자, 이럴 때는 id는 1인 부분을 고치는 건데 둘 다 똑같아지면 안 되니까 1 리미트 1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돼요. 이러면 둘 중에 하나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보고 조회하면 첫 번째 거 바뀌었죠. 그러면 리밋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그건 뭐 다시 테스트하면 되고요. 그래서 리미트 둘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 둘 다 바뀌었고, 이때는 이제 리밋이 안 통했으니까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다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자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 꾸려야 하니까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가 그래서 1, 2 이렇게 id를 1로 고치겠다. 2인 것을 한 개만 2라고 읽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실행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됐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한 개 추가니까 인서트 인투를 쓰고,
형식으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아이디를 안 쓰잖아요.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것보다 적용되는데 실행했을 때 널로 들어가죠. 안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넣을 때 이거 빼뜨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서 실행해보면 이제 널이었던 데이터가 아이디가 3이 됐고, 이거는 뭐 데이터 조에는 셀렉트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다가 아이디는 3이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따옴표를 씌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테이블을 설계할 때 컬럼 추가할 때 int라고 썼잖아요. int는 숫자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이제 문자가 되면 안 되죠. 따옴표를 씌워져 갖고 숫자와 문자는 따옴표를 쓰고 안 쓰고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id는 1, 2, 3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기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보는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제 지금 테이블을 만들고 뭐 데이터 추가하고 테이블에 뭐 ID 칼럼을 넣어서 구조 변경까지 하고 데이터 수정까지 했습니다. 셀렉트로 출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CRUD 중에 CRU까지 했어요. CRU까지 했고 이제 남은 건 딜리트죠. 예, 딜리트. 이번 게시물을 삭제할 건데 좀 직관적이죠. 삭제인데 뭐 이번 게시물이니까 선택해야죠. 조건 웨어저를 줘서 아이디는 이런 조건을 줘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고 나서 조회를 해보면 아이디가 2번인 글은 사라졌죠. 근데 이거 할 때 딜리트 같은 거는 좀 다른 명령어랑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능상 차이가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그 집단 내에서 이 정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딜리트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지우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DB를 이용해서 뭐 해당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 법인카드 결제 정보나 부가세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마음대로 좀 딜리트 해버리면 좀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select all from article where id는 이렇게 이거를 먼저 실행해서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쿼리를 쓰기 위해서는 좀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좀 직관적인 명령어가 좀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3번 글하고 1번 글만 있는 정도예요. 그럼 이제 칼럼을 하나 또 추가하면 돼요. 새로 찾을 필요는 없죠. 위에서 칼럼 추가할 때 썼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와서 변경만 하면 돼요. ID 대신 레지데이트일 거고 그리고
얘 타입은 데이트 타임이라고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트 타임도 아마 참고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있네. 이거 날짜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날짜와 시간 형태. 그래서 이제 레지데이트 이거는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인데 얘는 여기엔 뭐 들어갈 거냐면 작성된 날짜, 게시글이라면 뭐 회원으로 따지면 가입 날짜, 인서트된 시점을 남기는 컬럼입니다. 데이트 타임 말고도 이거 캐릭터로 해도 되지만 문자 타입으로 정해서 입력받게 해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날짜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를 10분 초까지 나타내요. 근데 이 버스트는 뭐였죠? 저 맨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맨 앞으로 가면 아이디보다 앞에 있을 거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애프터 아이디라고 해줌으로써 이 아이디 뒤에 아이디 바로 뒤로 가라고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 확인 실행해보면 레지데이트는 아이디 바로 밑에 있죠. 바로 다음에 이건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니까 데이터 조회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시죠? 당연히 날짜 데이터 넣어준 적 없잖아요. 넣어준 적 없고 그냥 컬럼만 추가했으니까 당연히 널이 뜨는 거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레지데이트 컬럼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무언가가 없어요.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날짜를 채워야죠. 뭐 데이터를 손대는 거니까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근데 1번 게시물이니까 아이디는 1이라고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3번이 맞아요. 문제 오타 난 겁니다. 이제 3번에 레지데이트만 채우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뭐 이런 식인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번 게시물은 날아갔고, 이렇게 이번 게시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작성 날짜 같은 거 있죠? 오늘 작성된 글은 이제 시간이 나와 있고, 보통 이제 시간만 나와 있고, 그 전에 작성된 글은 날짜만 나와 있어요. 시간 없이. 연, 월, 일만. 그런 사이트도 있고, 안 그런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써져 있는 그 작성일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쓰여진 글은 시간만 나와 있죠. 이거는 오늘이 아닌 날짜에 쓰여진 글은 날짜만 나와 있고 연월일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응? 아, 아 잘못 눌렀네. 근데 그러면 여기에는 날짜 연월일 데이터가 없을까요? 여기에는 시간 데이터가 없을까요? 둘 다 연월일 10분초인데 차이점은 오늘 작성됐냐 아니냐의 차이죠. 그리고 이 시간만 나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시간이 흐르면 이 연월일 형식으로 나올 텐데 데이터가 없으면 이상하죠. 분명히 다 들어있는데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시간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날짜만 보여주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웹 개발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지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이 now 함수 있죠? 얘를 찾아보라는데 이것도 찾아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실행해보면 자, 현재 시간과 날짜가 나와요. 지금 오후 5시 47분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20초잖아요. 다시 실행하면 14초만큼 뭐 1초만큼 자, 시간이 흐른 만큼 나옵니다. 바뀌어요. 이런 함수는 저희가 만든 적이 없죠. 내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MySQL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ow 함수로 해서 날짜 정보를 채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했죠. 위에서 한 대로 하면 돼요. 가져오고 이제 3번 게시글이니까 아이디는 3으로 바꿔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실행해보고 이렇게 넣어줬으면 데이터를 조회해봐야죠. 자, 지금 5시 48분 5시 48분 일치하죠? 현재예요. 현재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쿼리, 이 SQL문이 실행되던 당시 그때 시점이에요. 5시 48분 20초에 딱 실행한 거예요. 이 코드를 그 실행한 순간에 캐치한 거고. 그래서 이제 SQL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뭘 만들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날짜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이런 뭐 글쓰기 양식, 뭐 서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다 글 쓸 때 이런 서식 있죠. 여기에다가 제목, 뭐 여기에다가 본문, 여기에 뭐 제출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는데 여기 옆에 제출할 때 뭐 날짜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날짜 스스로 정하진 않잖아요. 뭐 쓰진 않죠. 그냥 알아서 정해주잖아요. 뭐 서버 시계나 이런 걸 통해서 날짜는 뭐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나우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복습하실 때 좀 이런 서사를 생각하면서 좀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